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지난달 23일 열린 미의 대제전 2022 미스코리아 충북 선발대회에서 뽑힌 진선미 수상자들을 모시고 대회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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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정말 오랜만에 아주 화사해진 것 같아요. 네. 늦었지만 진선미 주인공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차례대로 우리 진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미스 충북 진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서영 양. 네, 안녕하세요. 2022년 미스 충북 선 김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년도 미스 충북 미로 선발된 조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대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당시 이제 수상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좀 차례대로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욕심은 났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제가 올해 이제 어디까지 기대를 했어요? 기대는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실망이 너무 클까봐 그냥 욕심만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줬을 때 뭐 그 결과를 만족하자 이랬는데 이제 3인에 불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일 좋은 상 받고 싶다. 욕심을. 네, 그때 조금 내긴 했습니다. 우리 김서영 양은 어떤 소감이었어요? 저도 그 3인에 불렸을 때 일단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인에 불렸을 때 이제 마음 편하게 무대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무대 인터뷰가 너무 이제 기억에 남고 좀 잘했다 싶어서 네. 그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뿌듯함. 저도 그때 이제 심사위원석에 있었는데 보통 이제 진선 2명 남겨놓고 이제 뽑잖아요. 네. 이제 뭐 진 누구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진선끼리 서로 이렇게 뭐 껴안고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진 되시는 분은 상 쪽으로 먼저 가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네. 저희 욕심이 조금 과했나 봐요. 상해? 네. 진 불렸으니까 무조건 받으러 가야죠. 욕심을. 네. 우리 그럼 미 조정 양은 미로 됐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요? 저는 사실 준비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협찬사까지는 한번 노려볼까라는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협찬사 4명을 부르고 나서 이제 최종 3인 부르기 전에 이제 약간 나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참가번호 9번 하고 제일 먼저 불렸었거든요. 네. 그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서 객석에 계신 엄마랑 이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로 제일 먼저 이름이 불리긴 했지만 그 최종 3인에 든 것과 왕관을 썼다는 거에 엄청 큰 의의를 두고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 양은 또 이번 대회에서 조금 독특하게 그 예선대회에서도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굉장히 수수한 차림으로 거의 노 메이크업 같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되게 좀 독특했던 인상이 남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었나요? 네, 전략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목구비 느낌이 되게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미스 코리아는 이제 뭔가 일관된 미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 개인의 독특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그 전략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대는데. 그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 그렇죠. 내면의 아름. 그렇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 5년 만에 열린 미스 충북 선발대회라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됐죠. 세 분은 어떤 계기로 이제 미스 코리아 충북에 나오게 됐는지 우리 이번에는 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너 나중에 크면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
미스 코리아? 그거 너무 예쁘고 너무 키 큰 막 그런 사람들만 나가는 대회잖아.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제 학교 교수님께서 너의 키와 너의 비주얼이면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도전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먼저 권유를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서영 양은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됐죠? 저도 키가 173이고 아, 네, 큰 그러시구나. 키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충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충주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친구들한테 충주 산다고 하면 아 충주? 청주? 이러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아 내가 미스 충북으로 나가서 충북이 돼서 좀 충북의 인지도를 한번 올려보자 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또 고향을 위해서. 네, 고향을 위해서. 그렇군요. 우리 그 지인 김현수 양은 어떤 계기로 나오게 저는 됐죠? 20대 여성이라면 한 번쯤 누구나 꿈꿔봤을 대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막 예쁜 드레스도 있고 무대에서 막 당당하게 걷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유달리 돋보였던 그 어린이들이었군요. 네, 역시 미스 코리아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본인들만의 아름다움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진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미스 코리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개성을 조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우선 나이가 조금 있어서 네, 연륜, 좀 그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조금 어필하면서 그게 좀 좋게 보였는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례하지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29살입니다. 네.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요즘에는 뭐. 네, 이제 고령화로 나이가 저도 이제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는 아이, 그럼요. 네, 이 대회에서는 제가 맏 언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서영 양은 어떤 경쟁력을 갖췄을까요? 저는 일단 키가 크다 보니까 약간 봤을 때 모델 포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좀 패션이나 스타일링으로 한번 제 매력을 어필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이 워킹 하는데 모델 네. 같은 그 느낌을 저도 네. 받았거든요. 모델 워킹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네, 저한테 맞는 스타일링이나 드레스나 원피스를 굉장히 열심히 골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미조정 양은 어떤 경쟁력을 준비했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 미스 코리아에 나온 모든 참가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21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21살의 패기, 오히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모하게 부딪혀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를 이제 그 준비해 오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을 텐데 어떤 점들이 있는지 우리 또 뭐 감동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 후보자들 간에 재미있었던 일 어떤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우리 진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희 무대에 보셨으면 그 네. 군무할 때 노란색 티셔츠 맞아요. 혹시 예, 기억나시죠? 예, 예. 저희가 그거를 이제 동일한 티셔츠를 다 주시고 개인 개성을 살려서 리폼을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끼리 같이 이제 입어보면서 서로 리폼하는 거 도와주고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네. 후보자들이 직접 의상을 리폼을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김서영 양은 어떠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완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회 또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식단 관리를 대회 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대회 도중에
식단을 그러니까 밥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계속 제육볶음 뭐 이렇게 맞아. 맛있는 것들 챙겨주셔서 아. 제가 이제 합숙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렇죠. 막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중앙공원에 가서 2시간 동안 뛰었어요. 혼자. 오. 아, 그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밤에. 네, 밤에 혼자 네. 2시간 동안 뛰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조호정 양은 어떤 것이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프로필 촬영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네. 저희가 예선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게 프로필 촬영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올라왔을까, 어떤 사람이 과연 나의 경쟁자이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러면서 긴장한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프로필 촬영할 때 다들 막 언니 예뻐요 막 이러면서 뒤에 날개가 없는 천사예요. 언니 날개 어딨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본인이 하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줄 수 있었고 그리고 막 웃으면서 긴장감도 다 풀리고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앞으로 있었던 일정들도 되게 즐겁게 기쁘게 소화했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후보자들 간의 그 굉장히 그 끈끈한 그 짧은 기간에도 맞아요. 그 단합도 잘 되고 끈끈한 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서로 간에 도와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상을 하고 수상자가 나왔을 때도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 이번에 후보자분들은 굉장히 그 돈독한 어떤 정을 나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미스코리아 충북 선발대 이제 백미라고 한다면 진선미 그 선발되는 그 순간인데 그 본인들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진 혹은 선 미로 호명됐을 때 가장 생각났던 사람은 누군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우리 진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미스 코리아에 굉장히 출전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어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어머니도 굉장히 미인이시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어머니의 못 이룬 꿈을 제가 또 이뤄드린 것 같아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고 또 대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초조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좀 옆에서 제가 이제 힘낼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셨던 게 이제 쭉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가장 보고 싶더라고요. 네. 어머니 생각하니까 또 지금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아유 그 저희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우시는 분은 전혀 없었는데 아닙니다. 울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 김세영 양은 누가 가장 생각이 났을까요? 저도 당연히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대회를 보러 와주셨는데 왔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객석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 찾다가 사실 대회 끝날 때까지 못 찾았습니다. 엄마를. 그래서 만났어요? 네,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떨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그랬고 제가 대회 끝나고 든 생각이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먹지? 이러면서 우리 그 미 조정 양은 어떤 게 가장 기뻤을까요? 미로 선발되면서? 일단 미로 선발되면 왕관도 쓸 수 있고 견장도 받을 수 있고 또 트로피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시고 싶었는데 못 오셨어요. 근데 이 견장과 이 트로피를 할머니 댁 가서 보여드릴 수 있고 그 앞에서 워킹도 하면서 재롱도 부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5만 원 용돈도 받았고요. 할머니한테? 네. 할아버지한테도 한 번 더 받아서 할머니 댁 가서 워킹 보여드리고 견장 차서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잘 됐네요. 자, 그 미스 충북에 선발된 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외모적인 면의 경쟁인데
물론 올해 대회는 외모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 또 말하는 거, 또 뭐 기본적인 센스라든지 뭐 다양한 면에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매 관리 어떻게 할까? 혹시 각자만의 팁이 있을까요? 우리 가장 맏언니, 우리 이제 어쨌든 미인 대회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수영을 이제 아침마다 가서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하고 나면 배가 굉장히 고프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또 네,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뿌듯 보람 있는 하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영이 네. 몸매 관리에 저도 오늘부터 수영을 좀 다녀야겠군요. 우리 김세영 양은 어떤 운동을 좀 했나요? 몸매 관리? 저는 원래 좀 활동적인 편이라서 운동을 다양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체중 감량을 하면서 크로스핏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어렵잖아요. 힘들고. 네, 되게 고강도 운동이라서 살 빼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던데. 1시간 안에 칼로리를 엄청나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서 굉장히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야, 크로스핏 그거는 뭐 주로 이제 남자들의 근력이라든지 뭐 순발력 이런 게 좀 주로 하는 건데 여자들이 하기엔 좀 힘든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자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뭐 보통 역도나 이제 무거운 거 드는 운동을 하는데 그게 전신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 관리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로스핏. 네. 적어놓으시는 건가요? 네. 우리 미스 충북미는 어떤 그 몸매 관리를 무엇을 통해서 하고 계셨죠? 저는 먹는 거를 사실 너무 좋아해서 두 분은 뭐 먹는 걸 두 분 만나면 뭐 굉장히 아주 맞습니다. 음식점들이 아주 대박 나는 날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단을 조절하거나 줄이는 걸로는 이제 몸매 관리를 하지는 못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PT장이나 이런 곳을 이제 막 다닐 수 없다 보니까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거나 이제 야밤에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동네 공원에 가서 뛰거나 하는 방식으로 살을 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분의 이력과 관련해서 한번 개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스 충북 선 김서영 씨는 이게 뭐 창업 경진 대회에 참가해서 챗봇 개발 제품을 또 개발하셨던 개발자시네요. 네. 이건 뭔가요? 제가 개발을 일로 삼기도 했고 제가 또 사업가의 꿈이 있습니다. 그럼 전공이 참 어떤 전공을 하셨죠? 대학 전공은 행정학과인데 중간에 IT로 따로 배워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청년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었어서 우울감을 뭔가 제 개발 능력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이제 대화형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게 첨삭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대화형 챗봇이라고 하니까 요즘 같은 데서는 좀 이제 또 개별로 활동하시는 분이 솔로족 뭐 이렇게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휴대폰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맞아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그 챗봇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솔로족들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요즘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한 친구 수가 평균적으로 1-2명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챗봇으로 그러니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이제 챗봇으로 그러니까 많은 걸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미스 충북진 김현수 씨는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셨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을 또 하고 계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일이신가요? 어떤 일인가요? 적극행정위원은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판단을 저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서 그런 일들을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우리 미스 충북미 조정양은 동서울대학교에서 연기예술과 수석 입학을 하신 경력이 있네요. 네. 연기예술과라면 굉장히 그 경쟁률도 셌을 텐데 수석 입학이라면 굉장히 실력과 또 끼를 겸비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쪽으로 남다른 재능이 있으셨나 보네요. 재능이라고 하면 사실 연기적이나 뭔가 특기적으로 특출난 재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수석 입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연기적인 부분에서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우월해서 붙은 게 아니라 학창 시절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수석을 차지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제가 주어진 것에 책임을 다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과 이제 실기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을 지는 것, 노력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연기가 전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뭐 가장 존경하는 배우가 있나요? 연기자? 저는 오드리 헵번 배우분을 가장 오드리 존경합니다. 헵번? 네. 오드리 헵번은 이미 작고하신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오드리 헵번 영화를 보셨나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거나 혹은 로마의 휴일을 봤었는데 이제 오드리 헵번을 저의 롤모델로 삼게 된 이유가 오드리 헵번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봉사를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영향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 연기를 잘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는 배우라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아주 뭐 깊은 의미가 있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미스 코리아 이제 본선 일정이 이제 나왔죠. 네, 맞습니다. 26일인가? 다음 네. 달 26일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우선 다음 주 수요일 날 합숙 들어가고요. 네, 합숙에서 1차 심사가 있어서 1차 심사에서 떨어지면 일주일 만에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도 네. 또 중간에. 본선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30명만 올라가서 네. 1차 심사에서 20명 정도가 탈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충북을 또 널리 알리고 와야죠.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있네요, 또.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먼저 이제 진부터 얘기해 주시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 미스코리아답게 뭐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냥 본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본선 무대에 가서 제 있는 그대로 그냥 꾸며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올 생각입니다. 네. 우리 김서영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조금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 20대잖아요. 20대는 정말 뭐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행정학도 하고 뭐 코딩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미스코리아도 나와보고 하면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배운 게 많고 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우정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면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외면일 수도 있고 지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은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그것이 자신의 아름다움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미스코리아 분들은 말씀도 잘하시네요. 자, 끝으로 우리 미스코리아 분들 앞으로 계획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의 꿈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역순으로 우리 미 조우정 양부터 할게요. 저는 일단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첫 번째로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나온 만큼 이제 SNS나 이제 유튜브 이런 거를 원활하게 활용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것이 저의 앞으로의 행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서영 양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 1차적인 목표는 이제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제 1차적인 목표고요.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충북의 인지도를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이제 미스코리아로서 제 꿈인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 이제 사업가로서 또 이제 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지인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고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우선 이제 앞으로 다가온 10월 26일 본선 대회에서 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대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서 이 졸업 후에는 선생님의 길을 조금 가다가 또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영어 유치원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요새는 또 SNS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며 다양한 경험 쌓으면서 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뭐 아나운서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도 제가 그렇군요. 꿈 중 하나였는데 네.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으로 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수 양은 또 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네, 고맙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음 달 26일이죠. 26일에 열리는 2022 미스코리아 본선대회에서도 우리 세 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본선에서도 좋은 입상을 하기를 또 우리 충북을 빛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미스코리아 충북 선발대회 진선미 주인공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